넥스트 코로나 19. 코로나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딜까요? 제가 어제 코로나와 유사한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상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만약에 이게 생화학 무기라면 분명히 더 강력한 걸 원할 테고, 지금 봤을 때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망률이 높은 거, 더 확실한 거, 만약에 뭐 단계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처음에는 사스, 뭐 두 번째는 메르스, 세 번째는 에볼라, 그리고 만약에 뭐 네 번째는 합쳐진 거, 뭐 이런 식으로 뿌리지 않을까, 그죠? 순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화학 무기도 뿌리는 단계나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냥 코로나만 뿌렸어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면 그냥 코로나만 뿌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만약에 사망률이 떨어진다, 별로 안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사스를 끼워 놓고, 또 거기 또 안 죽는다 그럼 메르스, 거기서 또 안 죽는다 그럼 에볼라, 이렇게 끼워 놓겠죠. 계속 추가적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끼워서 퍼뜨리겠죠, 그죠? 분명히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에볼라를 뿌려버리면 잘못하다 자기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염병이잖아요. 호흡기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다가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안전장치 같은 걸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금 뭔지, 지금 퍼진 전염병이 뭔지를 알고 싶겠죠, 그죠? 가끔 이렇게 코로나 관련 그 영상들, 그러니까 의사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옆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그래픽으로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픽으로 따로따로 이래가지고 뭔가 단백질 같은 게 붙어 있는 모양이, 그림이 간혹 나와요, 그죠? 물론 그거는 이제 연구 분석한 시뮬레이션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래픽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좀 유치하지만 하여튼 그려봤어요. 저렴하게 좀 그려봤어요. 음, 지금 아마 이걸 생화학 무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하고 메르스가 결합되어 있는 세포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란에 있겠죠, 그죠? 코로나 메르스 결합은 이란에 있을 거고, 사스하고 코로나 결합은 중국에 있을 거고, 그리고 에볼라 코로나 결합은 아프리카에 있겠죠. 그래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낸다든지, 이란에 보낸다든지, 뭐 한국에 보낸다든지, 중국에 보낸다든지 하는 거예요. 샘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해서 세 개를 이렇게 붙이겠죠. 처음에는 어려울 테니까 코로나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코로나를 이렇게 코로나들끼리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겠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겠죠. 한 개씩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스 메르스 붙여보고, 뭐 메르스 에볼라 붙여보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다 붙었는 거 한번 붙여보고, 그죠? 1, 2, 3 뭐 몇 번 이렇게 샘플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보겠죠,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코로나를 3개를 제거를 하고 이제 소형화를 시켜야 되겠죠. 너무 크면 멀리 안 날아갈 테니까, 그죠?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코로나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버리면 1m 밖에 안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거우니까 무게가 3배로 늘어날 테니까, 그죠? 가까이 바로 앞에서 기침을 하지 않으면 안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덕지덕지 못 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좀 더 소형화 시키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코로나일 테니까 코로나를 3개에서 하나로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하나에
사스, 메르스, 에볼라를 다 붙이든지 아니면 코로나 하나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하나에 메르스, 에볼라 이렇게 붙이겠죠.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좀 무거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멀리 안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안에다가 세 개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스의 어떤 병증, 메르스의 병증, 에볼라의 병증만 골라서 어, 코로나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표일 거예요. 그래야지 가볍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죠. 그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1.5m는 날아갈 거예요. 무게가 약간 실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침을 했을 때 1.5m 정도 날아가겠죠. 그죠? 아마 최종 코로나의 최종 단계는 세 번째 있는 저거 형태가 아닐까, 난자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며칠 전에 그 이탈리아 신문에서 거기 부고란,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 이렇게 신문에 10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있다고, 인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흡사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묘비에 이렇게 이름 쓴 거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색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그거랑 받았어요. 글러브. 그죠? 이 그 딱 하는 글러브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글러브 뭔지 아시죠? 그죠? 갑자기 그 글러브가 생각이 나요. 그 글러브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큰 글러브에다가 5가지 보석을 박아였죠. 그죠? 그렇다는 건 그게 요 3단계, 이 3단계의 모습일 확률이 커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3개밖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죠? 2개 정도를 더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에이즈랑 치사율이 높은 게 뭐 있죠? 폐렴 같은 거? 에이즈나 폐렴? 만약에 더 그게 되면 뭐 아니면 다른 새로운 질병, 에이즈나 폐렴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에번저스, 그러면 우리가 어벤져스의 생각을 해봅시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출연진 이름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블랙 위도우 있고, 캡틴 아메리카 있고, 토르가 있죠. 토르가 있고, 아이언맨이 있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뭐가 하고 이게 될런지. 아프리카 있죠. 블랙팬서. 에볼라는 블랙팬서일 테고, 사스는 중국이니까, 그 마법사 그 이름 뭐였죠? 마법사일 가능성이 크죠. 사스는 중국 쪽이니까. 동양 무술을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뭘 상치가 준비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법사 동양 쪽하고 뭔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 마법사밖에 없죠. 그죠? 마법사 아니면 메리스가 메르스일 수 있고, 메르스가 마법사일 수 있고. 사스가 누구죠? 코로나는 스파이더맨일 확률이 커요. 여기저기 붙으니까. 그죠? 가장 약하죠. 사람들 보면 코로나 자체는, 제가 깡통 코로나는 되게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물론 지금 나이도 어리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촉수가 있고 달라붙는 걸로 봤을 때 코로나는 스파이더맨일 거예요. 그죠? 사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쭉 이렇게 보면 사스가 기침이 많아야죠. 기침을 많이 한다는 건 토르? 뭔가 던지잖아요. 그죠? 토르가 이렇게 망치를 던지잖아요. 사스도 보면 기침을 많이 하는 증상이 있죠. 뭔가 이렇게 하는 증상이 있고, 에볼라는 블랙팬서 같고. 그죠? 그러면 없는 게 뭐가 있죠? 없는 게 캡틴 아메리카 없고, 아이언맨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주요 배역이라고 쳤을 때, 그죠?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 없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에이즈가 아닐까? 그죠? 캡틴 아메리카는 에이즈가 아닐까 싶고, 그러면 아이언맨이 뭘까요? 아이언맨이 어떻게 죽었죠? 아이언맨이 약간 에이즈 같이 죽지 않았나요? 에이즈 걸려서 죽으면 그 아이언맨 같이 그렇게 죽지 않나요? 시커멓게 약간, 그죠? 심장마비? 아이언맨이 심장마비를 죽었죠. 협심증 같은 거. 근데 코로나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코로나가 단백질과 결합하면 혈관을 막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 이제 A자 하나 정도만 더 넣겠네요. 그죠? A자 하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메르스는 캡틴 마블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스는 토르, 스파이더맨, 블랙팬서나 블랙 위도우. 그죠? A자 하나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A자 하나 정도 더 넣겠네요. 그죠? 잠복기가 있으니까. 왜 에이즈를 제가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는 다 잡혔어.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 이런 거는 제가 보니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그죠? 에볼라는 그냥 죽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잠잠히 져서 놀러 다녀야지 하지만 몸속에 남아 있는 거죠. 10년이고 20년이고 몸속에 남아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이게 몸에 잠복해 있던 이 코로나가 다시 나타나서 콜록거리면 또 퍼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기 때문에 에이즈를 한 개 더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꼭 에이즈를 꼭 넣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생화학 무기를 썼는데 전쟁이 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도 피해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노예로 잡혔어요. 고대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모세의 비유를 한다면 내가 그 노예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복기가 10년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코로나가 다시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탈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왕조를, 만약에 우리를 지배했던 왕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에이즈 하나 넣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에이즈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태아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에이즈는, 코로나는 아직까지 전염되는지는 뭐 확실하지 않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출산을 하면 자식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의 자손들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이즈를 아마 넣지 않을까. 그 에이즈도 지금 딱히 치료약이 없죠. 여기 있는 모든 병들은 지금 딱히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잡아내는, 그러니까 증상 완화 효과는 있지만 확실하게 잡아내는 그 약은 없어요. 이 약을 딱 먹었을 때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 없어요. 그죠?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생겼다가 또 뭐 유행하다 없어지고, 생겼다가 좀 발병했다 없어지고, 좀 생겼다 발병하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뭐 감기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는 뭐 유전자가 있는데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뭐 어떤 몸이 약해지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한국에 지금 조금씩 이제 점차 확진자가 적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백신이나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죠? 예방접종 같은 걸 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연구를 끝까지 의학자들이, 백신 만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만들고 투자를 계속해서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계속 개발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예산도 없는데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더 만약에 생화학 무기라면 나중에 더 심각한 그 일을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잡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주기가 어떤 주기적으로 더 심한 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예방 접종하는 거하고 백신 연구하는 거하고 병동 만드는 거, 그죠? 만약에 한두 명이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 빨리 격리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죠? 각 도마다, 그죠? 각 도 광역시급, 각 도 광역시급의 어떤 예전에 5,000병상 정도 되는 5,000병상 정도 되는 폐쇄병동에 있는 5,0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을 지어서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중증 노인 질환 요양병원으로 쓰다가 만약에 이런 코로나 같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을 때는 1인 1실을 쓰다가 2인 1실을 쓰게 되면 만약에 4동 5동이면 한 동 폐쇄병동 쓰고 4동이면 한 2동 정도가 남겠죠. 2인 1실로만 써도, 그죠? 최악의 경우 3일 1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동이 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그 다른 시설과 지금도 왜 이렇게 다른 시설에 이렇게 아닌데 병원 시설이 아닌데 지금 경증 환자들은 그런 시설 연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합한다면 만약에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해도 그런 거와 합한다면 충분히 격리 조치가 가능할 걸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 여유가 있고 한숨 돌렸을 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잠잠했을 때 만약에 이게 주기적으로 보니까 한 4, 5년 정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이클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병동을 각 광역시급 근처에다가 하나씩 짓는다면 충분히 이런 일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번 기회로 간호사 등록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을 다 이렇게 쉬는 사람들도 예비군처럼 전현직 간호사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가능하게끔 예비군처럼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간호사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시라든지 각 시 보건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호사들 연락처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연락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소집령이나 동원령 같은 걸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요번에 봤을 때 물론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자진해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좀 강제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백신이 나온다면 무조건 의료진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그죠? 의료진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의료진이 최우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군인, 경찰, 그리고 이렇게 택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다니면서 전파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다 백신을 놔줘야 돼요. 그것만이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전부 밖에 안 나가고 배달시키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만약 백신이 있다면 먼저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 가족들도 불러서 혼자 맞추지 말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는 안 걸렸는데 아내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다 맞아. 어쨌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동이 많으신 분들
무슨 앰뷸런스라든지 뭐 헬리콥터 조종사라든지 소방서 대원도 그죠? 소방서 대원도 지금 막 산불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소방서 대원분들도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이런 위기 상황에 움직이는 국가 공무원들 119라든지 그죠? 뭐 그런 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놔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 감염이겠죠. 만약에 뭐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같이 수년 전체가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럴 경우는 다 놔줘야 되겠죠. 증상이 심각해질 테니까. 그하고 이분들은 격리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만약에 수녀원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 이분들은 어차피 밖으로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격리하기가 딱 좋죠. 그냥 수녀원에 있으면 되니까. 설령 주사를 놓고 별다른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녀원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완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리고 한꺼번에 싹 들었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증상이 음성이 나왔을 경우,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을 경우 헌혈하기도 좋죠. 그죠? 다음 백신 뽑을 수 있는 그 피를 뽑을 수 있는 어떤 약간 비교적 깨끗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호와 양질의 항체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녀원이나 이런 쪽 스님들은 별로 잘 안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채식을 하시니까. 스님들은 채식을 많이 하시니까 아까 뭐 코로나가 들어와도 잘 안 걸릴 거예요. 단백질이 별로 없어서 붙을 단백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님들은 잘 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죠. 간호사, 의사, 간호사, 뭐 의사, 간호사야 뭐 어차피 의사 같은 경우는 지망을 많이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간호사들도 양성을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옆에 서포터 하는 사람이 솔직히 더 의사의 지시를 하면 그만이지만 옆에서 서포터하고 정말 환자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대부분 간호사들이잖아요. 그죠? 간호사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죠. 간호학교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간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간호학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간호사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네요. 뭐 이렇게 노인분들 요양병원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인력 그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간호사도 되게 귀하다고. 그 숙련도 있는 간호사는 더 귀하겠죠. 같은 간호사를 키우는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간호학교를 가면 뭐 등록금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죠? 뭐 어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간호 인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여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이크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지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끄러질까요? 근데 너무 작아서, 그죠?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어요, 그죠?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방을 조금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끄러질까요? 코로나가 지방이 이렇게 묻어버리면 아무래도 잘 안 박히겠죠.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그리고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지만 박사방 해피이름은 이번 또 박사방이에요. 그죠? 절 디스하는 건가? 제 이름과 되게 비슷해요. 그죠? 뭔가 이런 그런 좀 뭐 코로나다 보니까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가입자가 좀 늘어났나 보죠. 그죠? 굉장히 특이한 거던데 오히려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히려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더군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여태까지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하고 유튜브 하고 검색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처음 들어봐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사이트인가 보죠. 그죠? 한 번쯤이라도 사건 터지기 전에 들어봤을 만도 한데 그 정도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얘기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최신형이죠. 그죠? 뭔가 이렇게 주문한 대로 뭔가 해서 뭐 올린다는. 근데 약간 이상한 건 있었어요. 앵글이 약간 몰래카메라 형태로 찍은 건데 저거 혹시 모델을 섭외해서 찍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몰래 찍는 게 아니라 여성을 섭외해서 찍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가 보죠. 안에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솔직히 그런 건 일본 가면 문제 아닌가요? 일본은 그냥 정식 발매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던데 거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그죠? 그 가끔 표지 같은 거 보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표지는 있으니까 비디오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장난 아니던데 왜 일본 가면 무죄인 일이 한국에서는 유죄가 되는지.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운영자한테 한 가지 조언해주고 싶은 얘기는 빨리 환불해주세요. 그죠? 본인이 아마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빨리 환불해주시든지 아니면 어, 누군가에게 환불해줘야 되겠죠. 뭐 한국 사람들 다 아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일 텐데 빨리 환불해줘야죠. 그죠? 본인 스타일에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보죠. 그죠? 원래 그 미국에서도 제가 옛날에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에는 이렇게 포르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야동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동을 이렇게 틀어주는 영화관이 있대요. 그런 데 가면 전부 노인들만 이렇게 앉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조디 포스터하고 누구였더라 그 남자 되게 유명한 배우였는데 하여튼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외국 노인들이 더 야동 같은 거 많이 본다. 뭐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여자랑 하다가 잘못되면 기빨리면 그냥 훅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보는 거 점점 이렇게 그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저 코로나하고 자꾸 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성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제가 되게 웃긴 게 그 남녀 간의 음양의 이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도 만약에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솔직히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여자는 원하면 솔직히 남자가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솔직히 여자가 유혹을 하면 남자가 유혹을 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요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조금만 이상해도 뭐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작업하는 게 정말 아는 사람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메커니즘과 여자들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죠?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너무 안 하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우리 흔히 뭐 뭘 좀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져요. 안 하니까.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1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하잖아요. 최소한. 그죠? 곤충이나 동물들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몇십 년이 넘게 짝짓기를 한 번도 못 한다는 건, 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누구가 감옥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뭔가 깔끔하게
뭐 설령 돈을 주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싶겠죠. 뒤탈 없이.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그죠? 현재까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걸로 알아요. 성매매 특별법을 쌩 난리를 치면서 만들었던 걸로 알아요. 그때 당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그 군대 가면 뉴스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모르고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뭐 그런 업소에 군인이 갔나 봐요. 군인이 갔다가 뭐 이렇게 집중당석 기간에 걸려가지고 그 영창을 갔던가 감옥을 갔던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때는 초창기 때는 그렇게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죠? 물론 그 저는 오히려 성매매가 뭐가 문제냐면 그 포주라 그러죠. 그 관리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그 약간 주먹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여성을 착취하는 게 문제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는 자기가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여성이 힘들게 번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대부분의 돈을.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래놓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이 만약에 성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커미션이나 뭐 만약에 방을 쓴다 그러면 방 사용료는 본인이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대부분의 돈을 여성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과부라든지 남편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과부라 남편이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노처녀라든지 뭐 어쩌다가 홍대를 놓쳤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근데 한번 하고는 싶어요. 그죠? 근데 그냥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막 아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질척거리고 이런 게 싫어요. 그죠? 싹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성도 성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사람 인생에 있어서 성이라는 것도 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성생활도 그죠?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고 물론 범죄화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뭐 진짜 솔직히 뭐 할짓 안 할짓 다 하면서 너네는 하지 마라 누굴 뭐 고자로 만드는 건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면 누구도 대통령 하던가 이러면서 그죠? 답답하면 누구도 대통령 해가 여자 꼬셔서 하던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런 식의 생각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짝짓기는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튼 왜냐면 여기 에이즈도 들어가니까 에이즈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에이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넥스트 코로나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으니까 의료진들이나 백신 개발자나 전염병 전문가들은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